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31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사표를 냈다고 공개한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에 대한 후임자를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에는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 그 다음에 새로운 민정수석에는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발표한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사의를 또 반려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참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도 하루 사이에 어제는 사의를 표명했다고 발표를 하고 오늘은 사의를 반려했다고 발표를 하고 그렇게 따지면 하루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뭐 이런 부분은 이제 현장 기자들이 취재를 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사실은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법원에 의해서 집행정지를 당하고 난 뒤에 아마도 국면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 해서 국면 전환 필요성을 많이 거론을 했었는데 문 대통령은 그동안에 국면 전환성 인사를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마치 자기의 모토인 양 이렇게 유지를 해왔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만큼 청와대의 충격이 매우 컸다. 이거는 국면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결국은 레임덕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 이거는 뭐 본인이 자진사퇴를 했다는 것이 청와대 주장이죠. 그러나 추미애 장관은 단 한 번도 본인의 자진사퇴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 봐서는 저는 자진사퇴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추장관, 그러니까 청와대와 정부를 개편을 한 거죠. 뭐 당은 이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체제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았으니까 과거 같으면 당정청 개편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정청 개편입니다. 이걸 통해서 국면을 바꿔서 새로운 기분으로 레임덕을 방지하겠다 이런 의사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과연 이러한 문 대통령의 시도가 성공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문 대통령은 12월 24일 밤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에 대해서 법원이 집행정지 이렇게 결정을 내리니까 곧바로 25일에 사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면 전환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법원 결정 존중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의 길을 가서 뭐 국정운영 동력을 새롭게 확보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정부와 청와대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오늘 나왔는데, 그러니까 어제 이제 후임으로 추미애 장관 후임으로 박범계 장관을 후보자를 지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을 이제 임명을 했다. 그 다음에 김종호 전 민정수석의 후임으로 신현수 현 민정수석을 임명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면을 바꾸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건 물론 어제까지입니다. 28, 29, 30 이렇게 사흘 동안 한 여론조사인데 여기에 보면 긍정적인 평가가 36.9, 요거는 일주일 전에 비해서 0.2%포인트가 오른 겁니다. 뭐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평가도 59.8, 그래서 요것도 일주일 전에 비해서 0.1%포인트가 또 오른 겁니다. 긍정도 조금 오르고 부정도 조금 올랐다. 이렇게 되니까 뭐 이거는 다 오차범위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하고 별 변동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내일은 2021년입니다. 자, 그러면 국면 전환을 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도 이제 긍정평가가 월등히 높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부정평가는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전망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국면 전환이 되려면 이 국면 전환에 대한 요건이 우선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국면 전환은요, 인물 쇄신이 돼야 됩니다. 인물 쇄신. 인물 쇄신과 정책 쇄신이 같이 갈 수도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물을 바꿨을 때 이 사람은 평상시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을 갑자기 발탁을 했다 그러면 사람도 바뀌고 정책도 바뀔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교체하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완전히 색깔이 다른 어떤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됐단 말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 교체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평상시에 어떤 사람이지? 이 사람은 추미애 장관 표현으로 하는 검찰개혁은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니고 진정한 의미의 검찰개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하는 인상을 평상시에 그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을 법무장관 후임으로 만약에 지명을 했다고 한다면 많은 국민들 또는 문재인 대통령에 반대했던 사람들도 이거는 뭔가 진짜 검찰개혁을 할 모양이네 하는 기대를 안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효과가 있겠죠. 국면전환의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박범계 법무장관 지명자는 그런 효과가 있을까? 우선 첫 번째, 박범계 지명자는 자기가 지명을 받고 나서 기자들하고 만났을 때 검찰개혁을 좀 더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검찰개혁,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그 지명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협조적으로, 검찰과의 협조적인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문 대통령이 얘기한 검찰과의 협조적인 관계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그러면 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게 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은 다른 뜻일까요? 저는 다른 뜻이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협조적인 관계라는 것은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이거는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은 현 정권, 살아있는 정권에 대한 수사, 이걸 법무장관이 또 박범계 의원이 이제 자기 법무장관이 된다면 그걸 막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상당한 정도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윤 총장은 우선 오늘 미리 배포한 내년도 신년사에 보면 국민이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뭐 16번인가 들어가고요. 거기에 보면 검찰은 편파적이지 않은 국민의 검찰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거기에 편파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결국은 올해 본인이 견지했던 그런 검사들 지휘 방침과 별다른 그 차이가 없는 내년도를 맞이하겠다. 내년이 이제 7월 24일까지니까 임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휘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거죠. 이 얘기는 곧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든 범죄 있는 곳에 검사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지금 차기 법무장관인 박범계 의원은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겠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안 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을 강행할 테니까 이제 차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를 견제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이거는 거의 명백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권에서 쓰고 있는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는 곧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방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박범계 의원, 박범계 차기 법무장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시즌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당장 그 당에서 같이 있었던 금태섭 전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방송에 나와서 박범계 법무장관 지명자는 추미애 시즌2가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에서 같이 국회의원을 했었던 금태섭 전 의원, 검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법조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주 또 박범계 의원과 접촉을 했을 것이고요. 그 사람의 첫 번째 평가가 시즌2가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고 제가 또 주변에 박범계 장관 지명자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을 물어보니까 시즌2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즌2 내지는 오히려 추미애 장관보다 한술 더 뜰 것이다. 다만 추미애 장관은 이제 본질적인 부분 외에 태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불거져 있었죠. 그 태도 문제에 있어서는 추미애 장관보다는 조금 더 세련된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다. 이런 평가는 있더군요. 그리고 때로 또 이렇게 타협도 할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좀 달라질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전체적인 평가를 본다면 추미애 시즌2 내지는 추미애 시즌 플러스 알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평가가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박범계 차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 얘기는 인물은 바뀌었지만 인물은 추미애에서 박범계로 바뀌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
국민들은 그렇게 느낄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이고요. 또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에서 부정평가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부동산 민심입니다. 부동산 민심도 김현미 시즌2가 변창호입니다. 내지는 김현미가 오히려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중에서. 그렇다면 이 또한 인물 쇄신으로서의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두 사람 다 뭐냐면 지금 사실은 야권 또는 민심과 가장 각이 잘 서 있는 두 명의 장관을 꼽으라면 그것이 바로 법무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인물 쇄신 효과가 없이 오히려 시즌2의 효과만 있을 것이다 라고 일반 국민들이나 야당에서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쇄신 효과는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책의 쇄신,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인물이 바뀌고 나서 정책의 쇄신이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추미애와 박범계의 차이는 무엇일까? 지금 많은 법조 전문가들이 그 전망하는 바로는 두 사람 간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박범계 의원이 바로 얘기했죠. 검찰개혁 계속 추진. 근데 그 검찰개혁이라는 게 여권에서는 윤석열 견제로 우리가 이해하면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정책에서도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공수처를 출범시키는데 박범계 의원이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공수처를 통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견제, 이것도 박범계 의원의 소신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검찰하고의 갈등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 추미애와 박범계의 정책적 차이가 뭐가 있느냐? 없다, 이렇게 보여진다면 결국 정책 쇄신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물 쇄신의 효과도 없고, 사람은 바뀌긴 바뀌었는데, 그 다음에 사람이 바뀌었는데 정책이 바뀌었다는 것도 국민들한테 별로 인식이 안 되고, 이렇게 된다면 쇄신 효과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노리는 국면 전환의 효과는 없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당분간 국민들이 그걸 피부로 느끼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역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첫 번째, 뭐 예를 들어서 박범계 차기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한 1월 하순이나 이때쯤에 취임하지 않겠습니까? 취임하면 취임하자마자 아마 검찰 인사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검찰 인사를 했을 때 이 인사가 주는 메시지가 뭐다 하는 걸 보면 금방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검찰개혁이라는 게 결국 이거였구나 하는 것인데, 그것은 역시 추미애 장관이 올 초에 취임했을 때 그 윤석열 사단을 학살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의 학살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든다면 결국 쇄신의 효과는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정책 변화의 효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임기 말로 접어들지 않습니까? 이 임기 말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결국은 그 어떤 새로움보다는 거기에 이제 새로운 권력형 비리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식으로 뭐 시즌2의 개념으로 그 인사를 한다? 이것은 결국은 국면전환의 효과는 없고, 그리고 오히려 더 인상만 좋지 않게 가져가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아직과 독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인상을 국민들한테 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만약에 또 다른 권력형 비리들이 나타난다면 이 또한 이제 뭐 결국은 그거는 이제 나타나면 공수처가 가져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또 결국은 이제 공수처의 몫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부는 그렇고 청와대는 유영민 이제 신임 비서실장이 이제 들어서니까, 그럼 이 사람은 사실은 친문 핵심들과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부산 출신이지만 아마 이호철 전 민정수석 그 라인으로 보이는데, 친문 핵심들과는 이호철 전 수석 정도 하고만 조금 친하고, 뭐 부산이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부산 출신이니까 뭐 같이 좀 이렇게 그 어울리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친문들의 그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친문 중에 부산파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본다면 이 사람은 청와대 내에서 장악력이 좀 떨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아마 최재성 정무수석 같은 사람, 이 사람의 힘이 과거에 노영민 실장 때보다 더 커지지 않겠는가. 그러면 유영민
새 비서실장은 아마도 그 힘이, 이 장악력이 좀 약한 비서실장이 되고, 거기에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신현수 민정수석이나 아니면 최재성 정무수석의 힘이 상당히 커지는 대통령 비서실 구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뭐 특별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국면 전환의 효과를 노리는 것? 물론 신현수 그 신임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긴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장악력이 좀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이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그 기수가 위니까, 그러니까 장악력이 좀 높아진다고 보고 또 검찰을 좀 더 잘 안다고는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완벽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국면전환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이다. 저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본다면 문 대통령이 노리는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실패, 이거에 따라서 새롭게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려는 그런 처음에 기대, 처음에 국면전환을 노리고 이런 인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인사는 박영선 장관 교체 등 아직 그 몇 명이 더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이제 내년이라는 게 내일입니다. 내일 지나면 아마 그 1월 초에 또다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몇 명의 또 추가 개각을 할 텐데, 그렇게 돼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면전환 시리즈가 완성이 되는데, 그 이후에 과연 여론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돼서 문 대통령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기대가 무산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